네, 금일 뉴욕 증시 현충일로 휴장하면서 주말 포함 3거래일 연속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간단히 짚어드리면요. 3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전주 대비 1.41%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이슈와 함께 뉴욕 증시에서 국내 증시로 어떤 바람이 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유일무이한 이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콘티홀딩스 유일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하면 역시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데 시장이 주목하는 엔비디아의 매력과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매력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매력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가 매력일 거고요. 네, 핵심은 그렇죠. H200일 겁니다. 음. 자, 이번에 이슈가 H200이 가장 화두가 되었었고 엔비디아 관점에서도 H200이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엔비디아의 GPU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네. 이 PC에는 엔비디아 GPU가 들어 있습니다. 자, RTX 뭐 일반 그래픽 카드죠. 근데 앵커님 혹시 네. 10이나 20, 30 혹은 40 이런 거 아십니까? 앞에 RTX? 아니요. 자, RTX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 GPU는 RTX의 번호대로 나뉘게 되는데 네. 이게 보통 1050이면 하급, 뭐 60이면 중급, 7080이면 굉장히 고급으로 속합니다. 1세대의 모델, 그럼 2세대의 모델은 20, 30, 40, 50식인 겁니다. 자, 그럼 1세대에는 2기가, 4기가였어요. 우리의 국민 모델은 지금 12기가입니다. 3060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엄청난 발전이 된다는 건데 이거를 H100으로 살짝 바꿔봅니다. 이 느낌 그대로.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H100이 지금 현재 챗 GPT-4.5를 써보시면 지금 A100을 기반으로 굉장히 빨라지신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근데 앵커님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저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V100으로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것을 H100으로 넘겨서 그것이 결국 챗 GPT의 버전업을 만들게 되는 거죠. 즉, 그런데 세대가 거듭하는 것처럼 H200은 세계를 바꿀 것이다 라는 이슈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핵심 코어는 H200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매력과 핵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 뉴욕 증시 현충일로 휴장하지만 저희 미국 현지 잠시 연결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미국장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일한 이사님, 최근에 전력난 화두 불거지면서 블룸에너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퍼스타 솔라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섹터 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게 네. 조금 화두가 너무 넓습니다. 조금 그쵸. 협의적으로 좁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제가 미증시에 이어서 제가 혹시 심패테틱 트레이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감성으로 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연상을 하면서 네. 이게 섹터의 순환매, 그리고 미증시를 따라가는 옛날 월가의 엄청난 트레이더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네. 이런 흐름세입니다. 제가 네. 이걸로 미증시와 연결해서 우리 에너지 섹터를 좀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자, 친환경이라고 신재생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 엔비디아가 숙제를 내준 겁니다. 우리는 전기 먹는 하마다 어떻게 할래? 그럼 저번 주엔 전력 전선이 갔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오늘 방금 작가님이 물어보신 신재생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어디로 갔습니까, 앵커님? 신재생 에너지에서요? SOFC 이쪽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태양열과 네. 풍력으로 왔습니다. 아,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태양이 조금 많이 비추면 조금 네. 더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풍력이 바람이 안 불면 조금 덜 생길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많이 생겼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많이 잠시만요. 생기면 네, ASS로 이제 에너지 저장을 아니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아, 버려야 돼요. 네, 불나요. 큰일 나요. 네, 불납니다. 자, 근데 아깝잖아요. 네. 공짜로 생겼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서울로 보냅니다. 어. 근데
원자력은 일정하게 전력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언제는 많이 생기고 언제는 안 생기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거의 막 차트처럼 흘러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네. 우리 이곳에 모아보자. 예,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ESS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그쵸. 차세대 에너지 저장을 하겠다. 네. 앵커님, 또 문제. 네. 자, 여기서 에너지가 또 닫혔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차면요? 예, ESS에다가요? ESS에도 다 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버려야 될 것 같죠. 아까처럼 똑같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이 네. 남는 전력으로 분해해보자. 네. 수소로 갑니다. 아, 그래서 SFC가 연상이죠. 나오는군요. 네, 네. 연상이 가는 거죠. 수소로 갑니다. 네. 근데 수소는 효율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전력을 수소로 지금부터 한다 그래도 자동차의 모든 연료를 대체할 수도 없을 거고 탄소 포집이니 뭐니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지만 네. 결국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연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디로 갈까요? 자, 저랑 오늘 얘기되지 않은 걸 너무 네. 질문하셔서 저도 오늘, 당황스럽네요. 예, 30분 전에 이게 저도 1시간 전에 받아 재밌어요. 네. 라디오가 컨셉이라면서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동네에 전력도 소실도 나지 않고 그리고 멀리서 소실도 안 나면서 우리 동네에 이것을 모두 모아서 100분의 1 크기를 줄여서 우리 이것을 해결해 보자 에너지를 SMR이죠. 아, 원전으로 가는군요. 네, 소형 소형 모듈. 원전으로 모듈로 모여버립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 흐름이었습니다. 미증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자, 그럼 결론으로 앵커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봤냐고 여쭤보셨어요, 신재생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내려놓은 이런 고리들이 파생을 이끌고 결국 종착지는 SMR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가 미증시와 높은 확률로 추정하지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런 연관의 파생의 고리를 가져간다면 아주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흐를 수밖에 없다. 이 타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이야기가 대두되면서 전력난까지 가고 또 태양광 풍력에서 또 SOFC까지 이어지면서 이 에너지가 어디에 갈 건데 해서 ESS까지 주목받고 있다라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네, 미국 최대 SMR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SMR 건설 프로젝트에 2조 원 규모의 주기계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오늘 원전 관련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요, 이런 SMR이나 이런 미국발 모멘텀 없이는 우리 원전주 국내에서는 좀 파도없는 찐빵 같은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혼자서 이것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친환경으로 가서 지금 조금 전처럼 연상 매매로 종착지를 지금 SMR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유럽은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파도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보성 파워텍 에너지 관련 친환경들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살아있다. 물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살아있다는 것은 시장이 오른 것은 무조건 오른 거거든요. 시장이 일단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굉장히 좋게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다.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뉴욕 증시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핫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주죠. 기술주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 네, 그렇죠. 네. 기술주에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전 시간에서 거의 귀에 피나게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렇죠. 테슬라라든지 애플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앵커님하고 잠깐 농담했을 때 네. 애플이 TSMC 만나러 갔다고 네네네, 그런 농담 맞아요. 한번 하셨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에 우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갤럭시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애플은 지금 폴더블 폰이에요. 접어야 되고 이제 AI에 들어가야 되는데 TSMC를 만나러 갔네요. 그리고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굉장히 즐겁게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심이 된 게 AI, GPU, 반도체죠. 네. 자, 테슬라. 자, 가장 핵심이 코어가 뭐냐면요. 얼마 전 슈퍼차저 팀을 다시 불렀어요. 왜 불렀냐? 슈퍼차저 우리말로 하면 돼지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입니다. 그쵸, 슈퍼차저 그쵸. 팀을 도로 불렀는데 그 이유가 AI 반도체 GPU가 부상하면서 이제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을 희망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부르는 겁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네네. 높은 확률로 추정치이지만 이것이 거의 현실화가 되겠구나. 그래서 AI 반도체가 GPU가 흐름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이런 장세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결국 기승전 엔비디아, 엔비디아로 마무리가 돼서 기술주가 강할 수밖에 없었고 네.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장과 연결해가지고 국내장에서 같이 주목할 만한 좋은 섹터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5G죠. 5G요. 네. 이유는요? 젠순왕 엔비디아 네. CEO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서버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AI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하여 언제든 접속하고 이 병렬적인 구조로 각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조금 재미있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각기의 서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래요. 네. 자, 그럼 서버가 가야 되잖아요. 네. 통신, 광통신 이런 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각기의 플랫폼 서비스를 했어요. 보안, 이슈, 이탈되면 안 되잖아요. 기술들. 네. 그쪽이 가야 되는데 뭐가 같습니까? 액침 냉각이 같습니다. 액침 냉각은 블랙웰로에서 그 끝에 가장 조금 이야기했어요. 이걸로 만들 수도 있다. 자, 이런 고리를 심퍼테틱 트레이딩으로 연상을 또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괜히 불 끌 것 같아요. 액침 냉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연상을 하게 되면 자, 태양열에 불이 날 것 같아요. 그럼 괜히 액침 냉각할 것 같거든요. 반도체 HBM에 열의 이슈가 있대요. 이거 정말 있는 기법입니다. 열이 날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액침 냉각. 괜히 이유도 없습니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 각자의 신호를 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게 합쳐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액침에 들어가면 절대 어울리지도 않는데 시장이 액침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증시와 심퍼테크 트레이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는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미국장과 연결한 국장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5G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퀄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